네, 안녕하세요. 한세입니다. 오늘은 타이포그래피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재생 컨트롤 바에서 설정을 HD로 보시면은 더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놓고 강좌를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키프레임 위주의 작업이다 보니까 동영상 강좌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볼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모션 그래픽에서 그래픽 요소만 가지고 모션을 넣은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뭐 간단한 도형과 움직임이 있지만 대부분 마스크나 트랙 매트를 이용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해 드릴 것은 여기서 모션을 잡을 때, 키 애니메이션 잡을 때 조금 더 쉽게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작업을 해볼까요? 오늘 한 강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목이 좀 잠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지금 오디오 파일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레이어로 이렇게 정신없이 있는데요. 완성된 MOV 파일을 밑에 깔아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MOV를 뉴 컴프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불러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보면 오디오에 맞춰서 모션 그래픽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마커가 CS6에는 지금 이쪽에 아이콘이 없죠. 단축키로 해야 되는데요. 넘버 키패드에서 별표가 되겠습니다. 넘버 키패드에서 별표.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마커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가 좌에서 우로 넘어오고 달려가요. 자, 달려가는 시점 한 프레임 앞으로 뒤로 페이지 업 다운이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박스가 다시 달려갈 거기 때문에 28프레임이죠. 자, 넘버 키패드에서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마커가 표시가 돼요. 자, 이게 만들어진 마커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퀵 메뉴가 뜨고요. 자, 세팅 창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간단하게 코멘트도 쓸 수 있습니다. 박스 움직임.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쓰고 OK를 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오디오 싱크에 맞춰 작업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편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스가 움직이고 뭐 다 마크를 표시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대충 어떤 느낌이고 어떤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될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마우스 클릭하고 뉴 솔리드 메이크 컴프 사이즈로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역시 배경. 자,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 나올 이 박스와 T자 이게 박스가 이렇게 한번 튕길 때
T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가 아니죠. 네, 글자로 분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 두 개를 놔가지고 T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쉐이프 레이어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들어가면은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레이어 선택 해제하고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들어가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요. 지금 좀 전에 이 컨텐츠 여기를 봤을 때 축이 여기 있죠. 그리고 레이어 자체를 선택을 했을 때 축이 여기 있고, 컨텐츠 릭탱글 보면 축이 또 여기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쉐이프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벡터 툴이다 보니까 이 속성 안에 컨텐츠가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컨텐츠가 역시 스트로크 필 이런 영역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릭탱글 패스에 보시면 여기 사이즈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이즈는 레이어에서 보던 사이즈, 스케일 단위가 아니고요, 픽셀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대고 그렸는데요. 원본을 이거 작업을 했을 때 200에 200 픽셀입니다. 여기도 200에 200 입력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가로 세로가 200 픽셀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축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는, 자, 트랜스폼 릭탱글 1번 여기에 앙커 포인트가 00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칼라 부분은요, 처음에 만들 때 여기서 칼라를 바꿀 수도 있는데, 생성한 후에는 필의 칼라 부분이 변경이 되면 쉐이프의 컬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스포이드로 찍었습니다. 이것의 컬러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참고하실 분들은 이 컬러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스트로크는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만 있고요. 자, 박스를 저 쉐이프 레이어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우측으로 이렇게 쓰러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축이 이쪽에 있어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축도 여기서 변경이 돼야겠죠.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 이걸로 축을 우하단에 맞춰줍니다. 약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가운데 버튼 스크롤 해가지고 확대를 하시고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 이렇게 우하단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죠. 자, 이 프레임이죠. 약 17번째 프레임에 로테이션이 잡혔어요. 자, 눈을 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션 애드 키프레임 잡고요. 홈키 눌러서 홈키를 누르면 첫 번째 프레임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운동이 있을, 애니메이션이 있을 영역에다가 키프레임을 잡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값만 좀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이 생성된다 하면은 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일 때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키에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좀 편하죠. 그래서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자, 플러스 90도. 자, 워크 에리어를 줄여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그냥 노멀하게 키프레임이 잡혔어요. 근데 완성된 거 보시면은 바운딩 액션이 들어가 있죠. 한번 튕겨주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자, 두 번째 90도 되어진 키에서 페이지 업 한 프레임 앞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add 키프레임. 현재의 데이터 값이 키프레임으로 지정이 됐어요. 다시 한번 페이지 업. 키보드에서 페이지 업 키 눌렀어요. 다시 한번 add 키프레임. 자, 여기서 제가 키프레임을 맨 마지막 90도 되는 키프레임하고 동일하게 이 값을 90도 입력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되죠. 자, 다 내려온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딩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보면 이렇게 사운드를 끌까요? 자, 박스가 움직일 땐 처음에는 좀 무거운 듯한 느낌, 자, 무거운 듯한 느낌, 그리고 빨리 떨어지는 무거운 질량감을 추가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좀 약간 변형을 했는데요. 자, 요것은 박스 기준으로 딱 절반의 회전이니까 절반 정도에 왔을 때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add 키프레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를 조금 뒤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역이 같은 각도를 이동을 하지만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또 반대로 줄었기 때문에 좀 빨리 회전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스에 무게감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오른쪽에 T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 쉐이프 레이어 만든 거와 똑같이 흰색으로, 자, 흰색으로 박스 영역 안에 들어갈 T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밑에 것은 박스, 이것은 자, 엔터를 치시고 리네임 상황에서 상단 T, 네, 자, 상단 T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컨트롤 D 해서 하나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엔터를 치고 하단 T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하단 T는 축이 지금 여기 있죠. 로테이션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돌겠죠, 그죠? 약간 다소 귀찮은 감이 있지만 축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90도 돌려서 스케일을 좀 줄여야겠죠? 스케일을 살짝 줄여서 박스 안에 들어갈 정도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밤이 되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자를 생성을 했고요. 방향 키로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센터로 좀 방향키 좀 이동했어요. 자, 상단과 하단 T를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축이 또 바깥쪽에 있죠. 자, 축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가 쿵 튕길 때 T자가 한번 점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상단과 하단의 포지션, 점프니까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같이 선택된 상태에서 포지션 애드 키프레임 하면 동일하게 키프레임이 잡히겠죠. 자, 한 두 프레임 뒤로 가서 약간 Y축으로 올려줄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0번 눌러서 플레이 해보면 이게 올라간 거죠. 다시 내려와야죠. 점프를 했으니까 다시 내려와야죠. 그래서 다시 한 프레임 뒤로 가서 앞에 있던 키가 원래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키를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제 T자가 점프가 된 거예요. 자, 밑에 것은 그냥 수직으로 점프가 되고 상단 것, 위에 있는 상단 레이어는 약간 로테이션을 추가를 해볼까요? 자, 포지션 보이는 상태에서 Shift R 눌러서 로테이션이 열리게 해주고요. 자, Add 키프레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원래 상태가 이거 있어야 되니까 잡아주고, 자, 올라갔을 때 로테이션이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포지션을 올릴까요? 예. 그 다음에 한 프레임 뒤로 와서는 원래의 로테이션. 자, 앞에 키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페이스트. 그래서 0번 누르면 이렇게 약간 바운딩 액션에 따른 T자가 분리됐다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다시 한번 완성된 영상을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밀고 약간 이렇게 밀어줬다가 튕겨오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밀었다 튕겼는데 박스가 힘을 줘서 막 밀고요. T자도 좀 버티는 듯한 이런 액션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T자는 상단과 하단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일이 자, 우측을 기준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축이 이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같이 스케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 오브젝트가 누군가 페어런츠 통해서 제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T자가 제어를 받을 수 있도록 널 오브젝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 뉴 널 오브젝트. 이름은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T자의 우측 귀퉁이에 축이 되도록 여기가 이제 널 오브젝트의 축이니까 T자의 우측 귀퉁이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페어런츠를 T 제어에 걸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T 제어에 얘네들이 T자가 페어런츠 걸렸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박스가 온 다음에 박스가 살짝 뒤로 물러섰다가 달려오죠. 네. 그래요. 자, 박스가 떨어지고 잠깐 쉬어줘야죠. 근데 오자마자 또 바로 오면은 좀 그러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어주고 박스
박스의 포지션. 네, 포지션 항목이, 자, 애드 키프레임 잡고요. 달려오는 타임을 한 보통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프레임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래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잡고요. 프리뷰 하면서 속도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박스의 시작 구간입니다. 아까 여기 마킹을 했었군요. 그럼 여기 더 뒤로 가야겠네요. 네, 여기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죠. 자, 박스가, 자, 이동을 하실 때는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수평 이동, 그러니까 스냅이 걸려서 수평 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박스가 달려오는 동안에 T자는 찌그러져야겠죠. 그러니까 T자의 스케일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잡아줍니다. 지금 박스가 들어왔을 시점은 스케일이, 자, 링크를 풀어주고요. X축이 약간 88? 네,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업, 페이지업에서 한 프레임 앞에는 100이겠죠. 네, 굉장히 박스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한 프레임 차이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박스를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 박스가 움직일 때 아까도 보셨지만 준비 동작이 있어요. 뒤로 살짝 밀리는. 그래서 시작 키프레임에서 한 프레임 앞으로 간 다음에 X 포지션을 살짝 뒤로 밀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 키프레임보다는 살짝 뒤로 갔다가 달려가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완성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밀고 약간 흔들리죠. 좌우로 위글이 들어가 있어요. 위글. 자, 여기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익스프레션이 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약간 이 부분이 어려울 텐데, 익스프레션을 넣지 않는다면은 매 키프레임을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익스프레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의 포지션이 여기 왔을 때 위글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는 거죠. 약간. 자, 포지션에다가 애니메이션에 애드 익스프레션, 네, 이렇게 할 건데, 제가 Alt를 누르고 이 스탑워치를 클릭해도 익스프레션이 추가가 돼요. 자, 근데 익스프레션이 저희가 위글이라는 익스프레션을 쓸 건데요. 위글은 좌우 상하 마구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구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서 위글을 주면 X축과 Y축 좌우 상하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완성한 영상은 좌우로만 흔들리는, X축만 흔들리는 위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마우스 클릭해서 Separate Dimensions 여기를 클릭하면 X와 Y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X축만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스탑워치를 클릭. 자, 지금 익스프레션 에디터 상태가 됐어요. 여기다가 WIGGLE 프리퀀스는 한 5 정도 주고요. 인풋 값을 한 10 정도 줬습니다. 제가 위글 가로 5,1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클릭해서 에디터를 끝내고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 박스가 좌우로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알겠지만 원래 있었던 X축에 비해서 여기 위글 값에 따라갖고 이 박스가 움직이니까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위글은 앞에 있는 부분은 프리퀀시라고 해서 초당 만들어지는 키프레임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지금 5개니까 좀 느리죠? 제가 한 10으로 올려놓고, 자, 뒤에는 움직이는 랜덤한 값입니다. 제가 100으로 이렇게 키워놓고 0을 누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위글의 장점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익스프레션 컨트롤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위글이 들어가도록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의 마우스 클릭 이펙트, 익스프레션 컨트롤의 슬라이더 컨트롤. 자, 슬라이더 컨트롤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익스프레션 에디터 상태로 돌아와서 100을 다 지워요. 그리고 커서가 요 앰프 값 위치에 깜빡일 때 여기 페어런치 걸어주는 돼지꼬리죠. 요거를 끌어다가 슬라이더에다가 연결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글은 프리퀀스는 10인데 요 뒤에 앰프 값은 슬라이더 컨트롤에 요 슬라이더 값을 따른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가 0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박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스가 이 밀고 들어온 형태, 여기 왔을 때 이 이후에 슬라이더 컨트롤에서 값을 추가하면 위글로 흔들리겠죠. 그래서 자, 여기 박스가 들어온 시점에서 한 프레임 뒤로 가서 슬라이더를 0. 자, 애드 키프레임 잡았죠. 자, 박스 레이어 선택하고요. 키보드에서 U를 누르면 키프레임 잡힌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다시 뒤로 가서 여기서는 슬라이더 값을 한 10 정도 줄까요? 자, 키프레임 잡혔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0번을 눌러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자, 박스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좌우로. 바로 떠는 저 모습이 보이죠? 좀 값을 올려볼까요? 그러면 10이 아니라 한 20. 자, 엔터 쳤고 0번 눌렀습니다. 네, 조금 더 움직이는 범위가 커졌죠. 자,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떨면서 밀 건 아니죠, 그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50프레임까지 밀다가 다시 애드 키 프레임. 자, 원래 값 20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임은 0. 네,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지금 포지션에 X와 Y 요 값 여기에 자, 키프레임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적당한 타임 뒤로 가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요 두 번째 키프레임이 원래 위치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자, 현재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복사하고 싶은 키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들어왔어요. 제자리로 가는 게 보이죠? Y축은 뭐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 T자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 위글에 맞춰 가지고 T자의 스케일이 좀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박스와 뭐 다 해줘야 돼요. 이건 뭐 얘의 스케일을 키프레임으로 다 잡아줘야 돼요. 매 프레임으로. 티저에도 스케일을 위글 값을 추가해서 좀 바꾸면 안 되나 해서 해도 안 맞죠. 서로 이 랜덤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T자는 일일이 손으로 스케일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앞서서 자, 완성된 영상을 보면요. 한번 이렇게 하고 뒤로 밀렸다가 다시 가면서 이번엔 T자를 넣었어요. 넣고 가운데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씬의 완성인데 가운데로 데려온 이 시점, 이 부분 T자와 박스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죠?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또 누군가한테 제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널 오브젝트가 하나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널 오브젝트. 이것의 이름은 전체 제어. 자, 그럼 박스가 전체 제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단과 상단, 얘네들은 T 제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T 제어를 전체 제어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전체 제어 하나만 움직이면은 전체가 움직이겠죠. 그죠? 지금 제가 솔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자, 꺼볼게요. 자, 전체 제어를 그렇죠.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스케일을 박스의 움직임에 맞춰서 잠깐 키프레임을 잡아야겠네요. 아무리 그냥 뭐 강이라고 해도 동강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치는 동안은 조금 여러분들도 심심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마우스를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할까요? 네, 됐습니다. 그럼 0번 눌러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뒤로 물렀다가, 역시 이게 이제 뒤로 물른 타임이죠. 물른 타임이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약간 호흡 타임, 호흡 타임을 어느 정도 좀 주시고, 자, 이제 움직일 거니까요. 여기 보면은, X와 Y 포지션, 여기 프레임 잡혀야겠죠? 그래서 X와 Y 포지션을 같이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자 안으로 쏙 들어가야겠습니다. 한 5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자, 움직이실 때는 Shift 누르고 움직이시면 되고, 아니면은 X 포지션을 그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바로 데려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쉬어줘야 되는데, 호흡 타임을 줘야 되고, 이제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은 이 전체 제어가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전체 제어의 포지션 P 눌러서 포지션을 나오게 해주시고요. 센터로 가져오기 위해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 자, 여기 이제 가이드를 봤어요. 한 3프레임만 쉬었다 갈까요? 네, 이렇게 3프레임 뒤로 간 다음에 에드 키프레임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X, 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첫 번째 씬이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움직이는 모션 블러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모션 블러를 사용한다는 체크하고 모션 블러가 먹어야 되는 개체를 선택한 후에 모션 블러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씬 1번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튜토리얼을 마치고 2번 씬은 다시 준비해서 곧 돌아와서